학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는 학원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모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무더위 쉼터는 물론 야외 쉼터도 폐쇄됐습니다. 더위를 피할 곳이 없는 노인들은 그늘을 찾아 밖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는 예년보다 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앤피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20일 0시 기준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394명입니다. 이 중에 양천구의 확진자가 15명, 은평구는 16명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을 살펴보면 타시도 운동시설 관련 8명, 관악구 사우나 관련 7명, 양천구 소재 학원 관련 2명 등입니다. 양천구 학원 관련 집단 감염은 지난 12일 학원 수강생 1명이 최초 확진된 이후 18일까지 13명, 19일에 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연습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여 자연 환기가 어려웠으며 수강생들은 장시간 머물며 비말 발생이 많은 발성 연기 연습을 하며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20일 저녁 8시부터 50세에서 52세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21일 저녁 8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는 50세에서 54세 연령층 전체가 예약이 가능합니다. 20일 0시 기준 전체 1차 백신 접종률은 3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4차 유행은 일상생활 중에 가족이나 지인 또는 우연한 접촉을 통해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며 최대한 만나는 사람을 줄이고 약속과 모임, 여행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올해 여름은 취약계층에게 유독 가혹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40도에 육박하는 찜통더위가 찾아올 예정이지만 잠시 숨이라도 돌릴 수 있는 무더위 쉼터는 방역을 위해 전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더위를 피할 곳이 없는 노인들은 그늘을 찾아 밖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도키 할머니는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마당에서 보냅니다. 선풍기를 켜도 찜통 같은 방한 온도 때문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이날 한낮 기온은 32도. 바람 한 점 없는 더위에 박 할머니는 연신 부채만 흔듭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학교에서 안 하고 뭐 있어. 무더위 쉼터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선 냉방비 걱정 없이 에어컨을 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때문입니다. 바람이 통하는 마을 공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위를 식히는 유일한 방법. 무덥다는 올해 여름을 어떻게 날지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회관에도 못 가잖아. 문 닫아서. 그래서 집에만 있어가지고 들어놓다가 뭐 앉았다. 이번 주에 뭐 34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어요, 그때.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지자체도 고심입니다. 김포시는 도심 교량 밑에 야외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무산됐습니다. 유일한 무더위 쉼터인 공공도서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쉼터입니다. 결국 노인들의 발길이 닿은 곳은 방역을 위해 문을 닫아놓은 공원입니다. 그럼 어디 벤치 같은데 그늘에 다 앉아있고. 그늘 같은데. 네. 근데 공원도 지금 다 이렇게 막 닫아놓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도 조금 이러고. 가끔씩은 그냥 슬슬 다니다가 그늘에 앉았다가 집에 갔다가. 기상청은 이번 주부터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 열기가 빠지지 않는 열돔 현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4차 대유행이 불러온 사각지대에서 취약계층인 노인들은 유독 더 뜨겁고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비가 한두 차례 내려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강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의 열대야까지 계속되면서 밤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올여름 얼마나 더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우선 장마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에는 비가 많이 온 것 같진 않은데요. 장마가 끝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장마 이렇게 짧았던 이유는 무엇으로 분석하십니까? 네, 올해 좀 장마는 원래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약 한 달간 이어지는데, 그러나 최근 들어 어떤 기상 현상이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진 않습니다. 작년에는 최장 54일의 긴 장마였고, 올 장마는 이제 짧은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을 보면 장마가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 6월 중에 우리나라 한반도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러 있으면서 6월 치고는 그렇게 덥지 않은 6월을 보냈고, 7월 3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는데, 늦게 시작한 반면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빨리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올 장마는 짧은 장마로 기록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폭염이 상당했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에 지난 2018년 여름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울지 또 얼마나 더 더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덥고 습한 공기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지난 12일부터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는 남쪽에서 덥고 따뜻한 공기, 그러니까 고온다 습한 공기가 올라오는 가운데 낮에 강한 햇빛에 의해 원래 성질이 따뜻한 공기인데 그게 더 데워지면서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이러한 날씨는 적어도 앞으로 한 달여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계절적으로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18년도 우리나라 홍천에서 41도의 낮 최고 기온 기록을 깼거든요. 자, 올해 그게 깨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41도가 깨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선한 여름이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이런 정도 수준의 무더운 날씨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이렇게까지 날이 더울 때 이제 건강 관리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주의할 점 등 있다면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 소리 없는 살인자가 폭염이죠. 특히 기저질환자, 그러니까 노약자분들은 그 기온이 높을 때 몸을 좀 식혀줘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들이 이제 냉방하는 방법이 있고 선풍기를 켜서 몸을 식혀주는데, 그러한 조건도 안 되시는 이런 취약계층은 이웃에서 그런 안부를 묻고 보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온열 질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폭염 속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가급적 삼가해야 되겠고요. 매일 수분 공급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는 등 그 직접적인 폭염 속에 우리 몸을 이렇게 노출을 가급적 줄여서 그런 피해, 폭염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모쪼록 폭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종교시설 14곳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종교시설 중 13곳은 대면 예배 금지를 위반했고, 한 곳은 설교자가 마스크 착용 기준을 어긴 것으로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교회 등은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합동점검단은 지적장애인 40여 명이 생활하는 시설인 은평 재활원을 방문해 방역 실태를 확인했는데요. 이날 점검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부 거리 두기 등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취약자 거주시설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는 등 어려운 시기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의 주기적인 선제 검사 등을 통해 방역과 안전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양천구가 자발적으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서울사랑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양천구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가 건물 환산 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올해 안에 인하 계획이 있는 임대인으로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양천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933억 7천여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7월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입니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129억여 원이 늘어난 액수인데요. 양천구는 공동주택 등 신축 건물 증가로 과세 대상이 늘어난 점과 공시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재산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교육청과 함께 성면 해체 공사를 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면 안전성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학교 성면 제거 공사 후 먼지와 잔재물을 검사하는 기존 검사에 더해 공기 중에 날리는 비산 성면을 분석합니다. 검사 결과 실내 공기 중 성면 농도가 환경부 성면 건축물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학교에 통보해 성면 제거를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성면은 일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암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